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침 어제 저희 황태순 TV에서 전국 전망을 했죠. 네.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둘 중 한 사람은 보냈더니 주변에서 어제 저녁에 많은 아는 지인들로부터 많이 전화가 왔어요. 아, 이 실적이 가능이나 하겠어? 어떻게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흔한 얘기를 개길 수 있겠어? 결국 대통령이 이기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한테 임명된 권력인 검찰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임명된 검찰총장이 자기의 직속 상관인 대통령한테 들이받을 수 있겠어? 아니 그분들은 뭐 그제 벌어진 일을 다 잊어버리셨네. 왜요? 아니 특별 검찰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았는데 그런 언론 가치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제 지인들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박영수 특별검사도요. 검찰 당시 검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그럼 특별검사입니다. 그럼 엊그제 이러한 일을 다 잊어버리니까 군중이라는 게 네. 대중이라는 게 네. 망각이 너무 심하니까 네. 또 장난하는 거야 이놈들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문재인 이 그룹들이. 예, 다시 한번 좀 지금 정리해 지난 주시죠. 한 달 예. 조국의 한 달로 얼마나 조국 정말 뺀질뺀질이가 좀 완신창이가 돼가지고 네. 대한민국 최고 지성과 구라꾼으로 하다가 이제 완전히 지네 집 길다 하여간 다 정리. 병신이 됐는데 네. 그걸 지금 이 정권은 네. 걔 죽은 놈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법무장관 임명하고 일로 들어봐 법무장관 딱 해주고 수사하지 마라. 수사도 당연히 하지. 수사하지 마. 이 자식들아. 이게 지금 정의의 세력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지금 다시 촛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어디다 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옆에 떨궈져 있는 놈들은 네.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네. 박근혜 죽였듯이 예. 다시 그 새끼들 죽이면 되지 뭔 걱정이 있어 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럼 잠깐 우리 김영광 실장이 역시 명기자 출신답게 최근에 요 한 사나흘 사이에 왜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조국 씨가 처음 첫날 텀블러 들고 씩씩하게 씩씩 쪼개면서 마실 나온 듯이. 서해 맹산을 얘기했던 게 8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3주 전이에요. 8월 9일 날 나와서 기억나시죠? 서해 맹산 바다에 맹서하고 산에다가 약속한다. 서해 맹산하고 씩씩 쪼개고 나온 게 8월 9일인데 문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8월 27일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청와대 기류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나흘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하나 정리해 주시죠. 지금 청와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 청문회 돌파가 안 된다. 네. 이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차라리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네. 국민 청문회를 하자라고 조국이하고 입을 맞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이제 하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하자는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솜씨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C급 정도 되는 정무수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공정하게 평가하면은. 네. 그러면 이걸 대통령의 뜻을 들고 가가지고 네. 당 대표,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야죠. 대통령 뜻이 이렇습니다. 네. 조국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청문회 이렇게 하게 됩니다라고 며칠 전에 이제 하다가 했는데 가가지고 민주당이 덜렁 합의해 버렸잖아. 이틀로.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해줘 버린 거야. 예. 9월도 넘겨서 9월 2일 이틀 하겠다는 강기정이가 좀 전에 윤도환이라는 홍보수석하고 데리고 와서 이인영한테 네. 야, 이 대표 이거 국민청문회로 가는 걸로 네. 하고 국민청문회는 기자협회에 맡기든지 하고 네. 방송 편집인 방송인 기자협회에다 하든지 네. 해가지고 하자라고 하고는데 이인영이가 그냥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서 안면 몰수해 버리니까 네. 강기정이가 국회 본회의사당 앞에 나오면서 옆 길 가는 개를 걷어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려. 비유로 길 가는 성난애가 자유한국당 김도 간사. 김도 간사한테 예. 왜 불법을 자행하느냐? 예. 말이야 지금 8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9월 2일 3일 안 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뿌리 나가지고 이제 해당 사항도 없는 왜 여당 법사위 관사 야당 법사위 관사한테 왜 10일 거냐고 네. 씩씩거리면 옷 벗고 막 던지려고 그러면서 네. 이렇게 됐는데 강기정이 요거 입던 제 추측입니다. 청와대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각하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당이 여론의 짐 때문에 네. 이렇게
지 갈 길 가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야, 너 우리가 야 생각을 해봐라. 네 강기정 인마, 너 정무소에 가서 설득을 잘해야지. 네. 이거를 이렇게 가가지고 조국을 죽이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건데 이걸 그래 겨우 일을 이렇게 해갖고 왔어. 전화 받고 봐봐. 저 누구냐 이해찬 형님. 이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강기정한테 무게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것도 참으면 어떡합니까? 이인영, 야 이 개 이렇게 돼 가지고 어제부로 정리가 끝난 거 아니에요? 당청이 네. 압수수색 들어온 검찰과 정면 대치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드디어 오늘부로 어젯밤 오늘 아침부로 그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좌빨 문골 오소리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검찰에 수사 지침을 하다라는 어젯밤 오늘이 된 거예요. 자, 수사 지침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첫째, 강기정 정무수석이 또 득이양양해서 네. 대통령이 처음 시켰던 신부를 못했는데 겨우 아니 빨리 해야지. 첫째, 수사기밀을 누출한 조국 수사팀을 수사해라. 윤석열한테 수사 지침을 준 거야.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네. 딸내미한테 1,200만 원 장학금 주는 양반이 어디 메모에다가 대통령 주치 임명에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지가 또 써놓은 거야. 네. 노환중이가. 그럼 누구하고 일익을 담당했겠어? 네. 조국하고 일을 같이 예. 담당했겠지. 예. 이게 누출이 됐으니까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네. 강기정이가 또 수사 지침 하달했어. 검찰총장한테. 뭐라고요? 조국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네. 그건 수사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다음에 또 백태웅이라는 친구, 뭐 조국이하고 산호맹 같이 했던 친구죠. 백태웅이라는 그 이른바 산호맹의 원래 흔한 얘기 수괴입니다. 수괴지. 사람은 박노해, 백태웅이 두 사람이 수괴입니다. 근데 그 백태웅이가 또 지침을 내렸죠. 수사 지침을 또 내렸더라고. 네. 뭐예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네. 왜 박근혜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저 죄송합니다. 본질이 흐려져요. 예. 야 이렇게 백태용이가 네. 미국 하와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라는 친구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네.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 네, 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들은 네. 일단 봉인해 두시고 네. 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첨천히 검토하시길 그렇게 해라 임마 이렇게 한 거야. 지가 뭔데? 또 압수수색. 그 다음에 이제 난 이거 박근혜 무슨 변호인들이 하든 해야 될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맡기고 네.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네.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네. 이 진짜 이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다. 검찰이 왜 아무데나 막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검찰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되받을게요. 또 있습니다. 몇 개. 아니 하나 하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 것뿐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 검찰의 수사와 구속이 너무 남발된다. 네. 지난 박근혜 정권 죽이려고 도대체 몇 명을 불러들여서 구속하고 네. 압수수색하고 네. 참고인으로 막 마구잡이로 불러들이고 그랬어요. 그때 무슨 얘기했나요? 백태웅이가? 백태웅이도 아무 얘기는 한국 헌법학의 대가라는 자유한국당의 정종섭이라는 양 서울대 헌법학 교수가 자기를 그 진박이라고 대구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네. 이렇게 구속과 징역형을 너무 남발하니까 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 말 같잖아요. 이거만 하시고 뭐 우리 어제 오늘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하자고 우리가 뭐 사법개혁 하자는 건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문제는 지금 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그야말로 파면 팔수록 그야말로 그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어떤 온상같이 보이는 것을 검찰이 그걸 갖다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수사합니까? 백태웅이 계속 얘기합니다. 검찰이 자신의 힘을 네. 적정하게 네. 합리적으로 네.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행사될 때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어디 뭐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 이간질할 때 북한에서 어떤 지침 내리는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네. 아무 제약 없이 검찰이 뭐 피의 사실
이제 조국의 치명적인 범죄 사실 같은 혐의를 드러내지 않고 네. 자유로이 진행됐음을 보고 있다. 야, 진짜 이 개자식들이네 진짜 이거. 아, 이거 욕하시면 안 되고. 참. 욕하시면 안 되고. 아니, 나 근데 욕하시면 안 되고. 이제 좀 홍보를 가능.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집권 여당의 그 의원들이란 자들이 이제 앵무새처럼 이제 대표하고 있는 거죠. 떠들기 시작합니다. 저 청문회 될 때까지 네. 청문회 될 때까지 임명될 때까지지. 청문회는 뭐 나가리 됐으니까. 네. 저 임명될 때까지 네. 수사 중단해라. 수사 올 스톱해라. 김부겸이 얘기했네. 하여튼 비싼 얘기를 막 쏟아내고 하는데 아니 그 평상시 합리적이라고 그래도 평판이 자자했던 김부겸 의원조차도 청와대 눈치가 보여서 거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가 어제 전국 전망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까지만 해도 조국을 갖다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 국민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근데 검찰이 바로 그야말로 허구리를 찔고 들어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밀고 당기고 둘이 조금 싸움 실갱이하고 있는데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드디어 언터처블 파워인 검찰이 대통령이 나한테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재명이도 네. 저기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자기가 검찰이 자기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예. 야, 아니, 문재인 아들이 문신데 문 땡땡이 아들 네. 걔 것도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권 주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놈들은 이제 다 한마디씩 떠들 겁니다. 자, 네네. 김부겸, 그 다음에 이재명이 유시민 했잖아요. 유시민이도 했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마음으로 찍은 게 왜 그런 거죠? 이건 좀 비유합니다만 이게 또 얘가 조금 잠깐 길어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대권 주자 이할 대권 주자들이 나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2001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보수 언론 그때는 중앙도 보수였어요. 조중동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방상훈 사장 잡아놓고 그다음에 저 홍석현 회장 잡아놓고 저 누굽니까 동아일보에 돌아가신 김병관 회장 잡아놓고 또 그 와중에 보면 부인 자살하고 김병관 회장 사모님이 거기 이제 비관해서 투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보면은 당의 대권 주자들이 입을 다 다물었어요. 이인재 다물었고 그다음에 제가 보좌하고 있었던 김중건 대표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수 언론과 맞서서 싸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치고 나갔던 게 누구냐니까 노무현 고문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마치고 고문으로 있을 때인데 이 양반이 요즘 그 양반들 좌파들이 늘 하기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수 적폐들 그야말로 뭐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뭐 정의가 패배한 이래가면서 그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박지원 당시 정무특보가 그것을 갖다 복사해서 대통령에 보고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 대의원들한테 이것을 다 카세트 테이프는 카세트 시대니까 카세트 테이프 10,000개를 복사해서 다 돌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아마 그 당시에 부속실장 하던 분들은 지금도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하여간 이재명이 김부겸이 뭐 네. 이제 유시민 다 알아들었다 이거죠. 네, 사인이 뭔지 자, 다 알아들었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청와대 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네. 그 노환중 뭐 부산의료원장이 뭐 메모해 놓은 거 그거는 검찰이 리크한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에 저 수사 피의 사실 유포한 거 네. 그게 대해서 수사하라 지시한 거는 검찰과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네. 쓸데없는 얘기했다 이렇게 하고 취지 도외해 버렸는데 예. 지금 저 여권의 뭐 대선 주자들 뭐 네. 청와대까지 지금 민정수석까지 나서가지고 뒤로 이제 윤석열을 수사 지침 주면서 너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럴 텐데 네. 윤석열은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버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버틸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우선 애가 없어요. 네. 늦게 장가가는 바람에. 애도 좀 부담되나? 애도 아버지 또 감옥 가고 가면. 아니 먼저 보면 하는 수작이 있잖아. 지금 예전 같으면 아마 안기부가 나서서 뒤를 이제 검찰총장 뒤를 캡니다. 자, 제가 최동욱 사건.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뭐 대표적인 게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거 털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예전 김가경 총장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되자마자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 김가경
총장 당시 검찰 군기 잡으려고 검사와의 대화하다가 검사들한테 흔한 얘기로 무슨 망신 당하고 나니까 검찰 못 믿겠다. 김강희 바로 그날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송광수 검찰총장인데 그렇죠. 이 검찰총장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뭐 중수부 없애겠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유명한 송광수 기자들 앞에 이랬잖아요. 뭐 자기 목을 치면서 내 목을 먼저 치고 가라. 그리고 2년을 꽉 채웠습니다. 대단히 기계 있는 검사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 잊어버려. 그래서 송광수 검사 별명이 국민검사입니다. 국민검사. 국민검사 또 내지는 송짱입니다. 송짱. 오케이. 그래서 이 송광수 검찰총장 때 노무현 정부 묵사발이 납니다. 묵사발이 나고 정대철 당 대표부터 안희정 줄줄이 다 감옥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뭐지 김종빈 검찰총장 당시에는 그 당시 법무장관인 천정배 씨가 이른바 강정구 사건 관련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죠. 그래서 그만두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고 바로 때려치고 사실 좀 운명적으로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임기 중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양반은 임기를 다 채웠어요 거의. 자 보세요. 과거에도 그 서슬퍼렇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요. 당시 경찰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 박종철 탁 치니 죽었다. 억하고 죽었다. 그걸 그래서 경찰에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안기부가 은폐하고 있었어요. 장세동의 안기부와 경찰이 은폐하고 있었던 것을 당시 검찰총장이던 서동건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직보하고 자기도 바로 그날 옷을 벗습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전직 검찰총장 지나신 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랍니다. 뭔지 아세요? 뭡니까? 외풍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외풍이 뭡니까 그랬더니 외풍이 국회에서 오는 게 외풍이 아니에요. 청와대 입김입니다. 그럼요. 저 안에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다 보면 네. 저는 뭐 청와대 정무 쪽에서 일을 네. 하다가 보면은 집권 여당의 뭐 의원들 뭐 선거법으로 뭐 정치자금법으로 걸리는 거 많아가지고 네. 봐달라는 민원이 다 오면은 네. 정무수석실에 취합을 해서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에 갖다 주고 네. 그럼 뭐 뭐 선거법 이런 거는 뭐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하고 이런 식으로 뭐 협의를 해서 네. 뭐 봐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봐줄 수 있는 의사 소통 통로 일을 같이 하는 이제 파트너십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당연히 검찰에 대한 뭐 좀 해결해라 뭐 좀 봐달라 이런 것들은 다 청와대에서 오는 거지 뭐 집권 여당이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갖기는 좀 그래서 어렵죠. 특히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자질구레 의원급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권의 핵심 실세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검찰총장이 자기 목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검찰총장. 근데 그 검찰총장 지나신 그분 말씀이 그래서 검찰총장 2년 동안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과 싸우는 거래요. 대통령 물론 직접 얘기합니까? 안 하죠.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무슨 뭐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등을 통해서 의무리양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그걸 버텨내는 게 일이라는데 저는 윤석열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제가 봐요. 송광수 검찰총장은 현직에 있을 때 네. 뭐 상당히 긴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씨는 제가 직접 뭐 대면할 기회는 없었는데 한번 보시죠 뭐. 예, 한번 보시자고요. 그건 우리가 어제 전국 전망에서 한번 예견해 본 대로 과연 윤석열일까? 문재인일까?